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기사병원에서 근무 중인 신경외과 척추 전문 의사 우종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척추 측만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질문을 받고 이런 소통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척추 측만증이란 척추가 이렇게 앞뒤에서 쳐다봤을 때, 지금 여기 사진 보이시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기울이면 이 사진처럼 일자로 쭉 뻗어 있어야 되는데 이 S자로 옆으로 좌우로 휘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척추의 기본 골격 구조는 정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일자로 목뼈, 등뼈, 허리뼈 그리고 천추라고 불리는 맨 아래에 역삼각형으로 모양으로 된 뼈가 있고, 그 옆에서 쳐다봤을 때는 목뼈가 약간의 C자 형태로, 그리고 흉추, 등뼈는 역C자 형태, 다시 요추는 C자 형태로 이렇게 휘어지는 게 정상이고, 목뼈의 가장 아래에서부터 골반 쪽까지 일직선으로 쭉 나란히 이어지는 그 선을, 수직으로 이어지는 선이 되어 있어야 정상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구조고,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서 이런 모양으로 정착이 되는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그림에서처럼 앞뒤에서 쳐다봤을 때 옆으로 심하게 휘어 있는 상태를 측만증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표현하시기를 등, 허리가 S자나 C자로 휘어졌다, 혹은 양쪽 어깨 높이가 이렇게 휘어지면 당연히 어깨가 비대칭이 되면서 양쪽 어깨 높이가 달라지고, 견갑골 등 쪽에 있는 뼈가 한쪽이 툭 튀어나와 보이게 되고, 양쪽 갈비뼈가 한쪽 갈비뼈가 더 앞으로 좌우로도 틀어지기 때문에 갈비뼈가 비대칭적으로 한쪽이 더 두드러지게 만져지게 되거나, 혹은 이런 상태가 되면 이제 사람 몸이 균형을 잡기 위해서 골반도 틀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한의원, 접골원 이런 곳에 가시면 가장 기본적으로 골반이 틀어져서 그래요, 이렇게 누구에게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런 골반 틀어진 상태, 그리고 이런 걸로 인해서 근육이 양쪽이 비대칭이 되기 때문에 항상 등, 허리가 뻐근한 상태를 호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측만증의 상태를 보면 이 환자분은 17살 남자 청소년인데, 앞뒤에서 봤을 때는 약간 휘어져 있어요. 등뼈가 오른쪽으로 우측으로 약간 휘어져 있고, 좌우로 굽히면서 볼 때 아주 심한 상태의 측만증은 아니고 약간의 초기 측만증 상태입니다. 그리고 72세, 이분은 나이가 아주 많으신 노년층의 여자 환자분이신데, 보시면 허리뼈가 오른쪽으로 많이 심하게 기울어져 있어요. 등뼈는 이렇게 틀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골격 자체는 수직인데, 이거는 허리뼈가 휘어진 것을 보상성으로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틀어져 있는 상태로 보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어릴 때 발생하는 측만증과 노인성 측만증의 차이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골반이 이렇게 틀어진 상태에 양쪽 어깨 높이가 다르거나 견갑골의 높이가 다르게 되고, 특징적으로 알 수 있는 테스트 방법이 몸을 앞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기울일 때, 여기 이 사진처럼 몸을 앞으로 수직으로 기울이게 되면 측만증이 없이 정상인 분들은 이게 평평하게 양쪽 등 높이가, 어깨 높이가 똑같이 나타나는데, 측만증이 심한 분들은 한쪽 견갑골이 툭 튀어나와서 양쪽이 비대칭이 돼요. 이거 집에서도 해보실 수 있는 검사인데, 물론 이제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들 측만증 상태를 알게 되는 게, 옷을 벗고 있을 때 뒤에서 쳐다봤을 때 허리가 이렇게 틀어져 있다거나 어깨 높이가 다르다거나 이런 걸로 해서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런 검사를, 앞으로 숙이는 검사를 해보시면은 더욱더 저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병률은 우리가 이제 조사를 해본 결과, 측만증의 정도는 가장 커브가 심한 척추의 각도를 재는데, 그 정도가 5도 정도 틀어진 경우가 한 7.7%, 10도 이상이 2.3%, 그리고 가장 심한 40도 이상인 경우에는 0.1% 정도 혹은 그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100명에 한두 명 정도는 우리가 10% 이상의 10도 이상의 측만증이 있을 때를 병적인 측만증이라고 하고, 그 이하 10도 미만의 측만증은 이건 아직 질병의 범위에 넣기에는 미미한 상태, 크게 나쁘지 않은 상태로 봅니다. 그래서 10도 이상을 병적으로 진단을 하는데, 100명에 한 2명, 3명 정도는 병적인 측만증 상태이고, 1000명에 한 명 정도는 40-50도 이상, 이런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고도의 측만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측만증의 측정 방법은 등뼈나 허리뼈에서 가장 심한 굴곡을 나타내는 부분에 이렇게 뼈의 위아래
선을 그어서 각도를 재서 이 각도가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한 30도 가까이 되는데 요추부 측만증이 허리뼈 측만증이 한 30도 가까이 되는데 10도 이상일 경우를 병적인 측만증 상태라고 봅니다. 그리고 측만증의 분류는 선천성과 후천성이 있고 이렇게 뭐 태어날 때 특별한 원인 없이 발생하는 측만증, 그리고 노년성 측만증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후천성 측만증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특발성과 2차성, 이런 특발성이라는 건 원인을 알 수 없이 우리가 뭐 불분명한 원인으로 어느 순간 보니까 측만증이 발생돼 있더라. 내가 특별한 이런 일이 있을 만 다친 적도 없고 어떤 병에 걸린 적도 없는데 저절로 측만증이 생기는 경우에 특발성이라고 하고, 모든 질병에 있어서 2차성이라는 것은 어떤 다른 질병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어릴 때 심하게 다쳐서 뼈가 부러지거나 이런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뭐 그 척추 뼈에 결핵이 이완되어 가지고 결핵에 의해서 파괴가 생기면서 측만증이 생긴다든지 이런 다른 병에 의해서 생기는 것을 2차성 측만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10세 때부터 시작해서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청소년형 측만증,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점점점 퇴행성 변화가 쌓여서 생기게 되는 퇴행성 측만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 외에 대사성, 여러 가지 대사성 질환으로 인해서 생기는 질환, 측만증 상태, 그리고 근육의 이상으로 인해서 이것이 근육이 양쪽이 비대칭이 되면서 점점점 진행이 되는 측만증, 그리고 신경병증성 측만증, 고린성, 뼈로 인해서 생기는 것, 그리고 특발성, 앞에서 설명드렸던 원인 없이 발생하는 특발성 측만증, 이렇게 여러 가지 분류 기준에 의해서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측만증 환자가 병원에 오게 되는 경우는 보통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젊을 때, 청소년기 혹은 20대 이런 경우에는 외모의 변화에 의해서 병원에 오게 됩니다. 통증, 이런 경우에 특발성 측만증 또는 청소년기 측만증, 요 같은 범주에 속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주로 측만증에 의해서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허리가 심하게 휘어도 아프지 않아요, 대부분은. 그래서 통증이 주 원인이 되는 경우는 드물고, 부모나 이제 친구들이 뭐 같이 목욕탕 가거나 이렇게 수영장 놀러 가가지고 보고, 야, 너 허리가 삐뚤어졌다, 이상하다, 뒤에서 보니까 뭐 허리가 많이 틀어졌네, 골반이 삐뚤어졌네, 어깨가 높이가 다르네,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해서 병원에 오게 되는 경우가 많고, 요즘은 이제 초등학교에서 건강검진을 하면서 척추 엑스레이를 찍어봐서 거기서 조금 측만증이 있으면 병원으로 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그 청소년기에는 자기 자신의 외형에 대한 외형적인 측면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뭐 거울을 쳐다본다든지, 남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근육 좋다 이러면서 몸 좋다고 거울 쳐다보고 이렇게 알통 이렇게 세우다가 측만증을 발견해서 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노인 퇴행성 측만증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통증이 원인입니다. 이건 이렇게 되는 원인이 청소년기에는 유전성 또는 특발성, 아무 특별한 원인 없이 이제 성장을 해가면서 측만증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허리뼈가 점점점 자라면서 삐뚤어지게 되는데, 노인성 퇴행성 측만증 같은 경우에는 뼈가 골다공증에 의해서 한쪽이 많이 낮아져서 기울어진다든지, 디스크가 한쪽만 닳아서 삐뚤어진다. 이렇게 디스크가 불규칙하게 닳으면, 좌우가 불규칙하게 닳게 되면 이렇게 한쪽이 기울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관절 상태가 나빠지고, 이런 걸로 인해서 점점점 뼈가 삐뚤어지면서 측만증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 외형적인 이상은 나이가 드시면 어느 정도 틀어지는 거는 이제 사람이 익숙해지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는 원래 이랬다, 나는 뭐 젊을 때부터 고생을 많이 해서 조금씩 틀어져서 이제 나이가 드시고는 나는 예전부터 허리는 좀 틀어져 있어서 뭐 등은 좀 삐뚤어져 있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외형적인 이상에 대해서는 크게 불만을 표하시는 분이 급성적인 변화가 아니라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퇴행성 변화의 진행으로 인해서 점점점 이렇게 디스크가 닳고 신경 협착이 되고 이러면서 신경을 누르게 되고, 그로 인해서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요통이나 상하지 방사통이 생기게 돼서 병원을 찾게 되는 것이 이제 노인성 퇴행성 측만증의 주 증상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혹은 이렇게 그 뼈가 선천적으로 기형적으로 형성이 돼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처음에 수정이 돼서 난자 정자가 수정이 돼서 이제 착상이 되고, 그 점점점 자라게 되는데, 작은 세포에서 점점점 분할을 거치면서 자라게 되는데, 그 과정 중에서 뼈가 붙어야 될 부분은 붙고 떨어져야 될 부분은 붙고 점점점 커져야 될 부분은 커지고,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발달이 돼야 되는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유전적인 원인에 의해서 뼈가 이상한 모양으로 자라거나
분리되어야 될 부분이 분리되지 않거나 형성 부전이 생기거나 이런 경우에는 모양이 이상하게 되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 뼈가 오른쪽 왼쪽 중에 반쪽만 자라게 되거나 혹은 다 붙어버리거나 한쪽이 붙거나 또 형성 부전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측만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퇴행성 측만증은 이분은 72세 여자 환자분이신데 추간판, 디스크가 닳고 후관절, 척추뼈와 뼈 사이를 뒤쪽에서 연결해주는 관절 부분의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디스크가 보시면은 이제 한쪽만 불규칙하게 닳거나 뼈가 한쪽만 내려앉거나 이러면서 삐뚤어지게 됩니다. 보통은 이제 여자분들에게 더 호발하게 많이 생기게 되고 50세 이후, 그러니까 노인성 퇴행성 질환이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신경 압박이 동반되기 때문에 협착증이나 디스크 같은 그런 증상이 동반되기 때문에 요통과 하지 방사통이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척추의 측만 변형, 옆에서 앞뒤에서 봤을 때 이렇게 S자로 틀어지는 변형뿐만 아니라 허리가 이렇게 앞으로 굽게 되는, 그러니까 허리뼈가 등 쪽으로 툭 튀어나오게 되는, 뒤로 튀어나오게 되는 그런 상태의 후만 변형도 동반이 됩니다. 이제 치료 원칙은 이런 퇴행성 측만증 같은 경우에는 모양을 바로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픈 걸 해소시켜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통증 호전이 주 목적이고, 그리고 이런 경우에 이제 뭐 틀어진 거는 조금만 교정을 하더라도 환자가 큰 통증을 못 느끼도록, 이제 이런 경우에는 왜냐하면 나이가 드시면서 오랜 세월에 거쳐서 점점점 변화해 온 거기 때문에 몸의 대부분 구조물들이 그 상태에 맞게 어느 정도 변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앞뒤에서 봤을 때 이렇게 S자 커브를 가지는 건 맞지만 중심축은 또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몸이 변형이 됐기 때문에 근육이 이제 이쪽 저쪽이 여기에 맞게 적응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틀어진 것 자체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아주 큰 수술이 필요하고, 틀어진 걸 바로잡아 준다고 해서 이 신경이 압박되는 걸 완벽하게 해결해 주지 않으면 통증은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틀어진 걸 교정하는 것보다 그런 신경 압박을 풀어주고 통증 교정을 해주는 것이 주 치료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기 특발성 측만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들의 큰 관심사이신데, 이런 특발성, 원인을 잘 모르는 10도 이상의 척추 측만증이 있을 때 그때부터는 이제 병적인 상태로 단정을 하고 교정 치료 및 관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전체 측만증 중에 약 85%에 해당되고, 이런 경우에 통증은 거의 없습니다. 뭐 대부분 허리가 뻐근하다, 아프다, 오래 앉아 있으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책상에 앉아서 오래 공부를 하면은 아프고 힘들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찾아오는데, 그것보다는 주로 외모의 이상이 주된 그 호소 증상이고, 성장하면서 이게 커가면서 점점 더 악화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치료 방침이 이게 중요한데, 보통 성장을 하고 있는 환자, 보통 이제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생 혹은 이제 대학생까지도 잘하는 경우가, 성장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중학생 말이 되면 대부분이 성장이 종결이 되고, 고등학생 때도 약간 성장이 있긴 하지만 그 이후까지 크게 자라는 여학생들은 좀 드물죠. 그래서 남녀가 그 성장 시기, 성장 종결 시기가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성장을 하고, 그거는 이제 따로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장을 아직 더 할 것인가, 이게 종결이 될 것인가, 이것은 뼈 상태를 봐서 알 수가 있는데, 성장을 하고 있는 환아의 같은 경우에는 보통 11도에서 25도 정도, 그리고 성장을 멈춘 환자에서도 마찬가지 11도에서 25도는 경과 관찰을 합니다. 그리고 성장을 멈춘 경우에는 한 40도 정도까지도 경과 관찰을 하게 되는데, 이제 한창 성장하고 있는 나이에서는 25도에서 45도, 여기까지는 이제 주요 관리 대상인데, 이런 경우에는 물론 낮은 각도에서 측만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잘 관리를 해야 되겠죠. 뭐 자세 교정이라든지 교정 치료, 물리 치료, 도수 치료, 교정 치료, 운동 치료 이런 걸 해야 되겠지만, 특히 25도에서 45도 이런 중고도의 측만증에 있어서는 전체 몸통 보조기를 착용을 해서 더 이상 틀어지지 않도록 방지를 하는 그런 보조기 치료를 하고, 50도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성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앞으로 더 나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뭐 수술을 선택해야 될 수밖에 없고, 성장을 멈춘 환자에서도 이 이상이 되면 본인의 이제 의지에 따라서 수술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4세의 여자 환자로 이렇게 심한 한 25도에서 40도 사이에, 보통 한 3, 40도 정도도 되겠네요. 이런 경우에 척추 보조기를 써서 교정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몸의 굴곡을 따라서 플라스틱으로 된 보조기를 해서 최대한 바르게 하고 더 이상 진행을 막는 그런 보조기를 차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힘든 게 외형적으로도 이제 학교에서 뭐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
본인이 보기에 자감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자존감이 떨어지고 지금 여름 같은 경우에 제가 여기 걸어오는데도 엄청 더워서 땀을 많이 흘렸는데 여름에 이런 보조기를 차고 있으면은 더위에 고생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심한 중고도의 측만증 같은 경우에는 한창 성장하는 시기에는 이런 보조기를 통해서 더 이상 나빠지는 것을 예방을 하고 교정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심한 측만증 같은 경우에는 교정 수술을 시행받는데 이 척추 수술을 측만증 교정 수술을 저희가 이제 뭐 의사들이 약간 속칭 말해서 철길 놓는 수술이라고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허리에 못을 여러 개 박아요. 그래서 이게 틀어진 거를 못을 박고 그 못을 연결을 해서 펴주는 작업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앞에서 봤던 사진에 비해서 훨씬 교정이 된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면 이 뼈들이 그 나사못 고정을 한 뼈들이 고정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운동성이 떨어집니다. 뭐 좌우로 이렇게 꺾는다든지 좌우로 돌리는 거는 이 상태에서는 크게 나쁘진 않겠지만 앞뒤로 숙이는 기능도 등뼈를 이렇게 했을 때는 크게 심하진 않지만 많이 제한이 돼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움직임이나 운동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큰 수술이고 이런 걸 인해서 수술을 뭐 상당히 신중하게 결정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심한 흉추부 측만증이 있을 때 교정 수술합니다. 수술에 대해서는 의사들이 여러 가지 기준을 정해놓고 어떤 각도 이상일 때 또는 어느 부분에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심한 측만증이 있을 때 교정 치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제 철심 박는 수술을 하느냐 이것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걸 제가 여기서 뭐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 아니고 그건 또 전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제 기준에서는 이런 수술의 전문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에게 이런 환자분들이 오신다면 더 잘하는 그 의사 선생님께 아마 그 의뢰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제 그 수술보다는 그 전에 보조기 착용, 교정 치료, 운동 치료, 물리 교정 치료 이런 것까지 설명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누구나 다 하시지만 이제 병원에 오실 때 부모님들이 하는 말씀이 우리 애가 허리가 삐뚤어졌는데 이게 얘가 자세가 워낙에 안 좋아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자세 교정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의자에 꺾구정하게 앉아서 허리가 앞으로 굽어지게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빨리 피로감이 오기 때문에 이제 좌우로 틀게 되고 삐딱하게 앉게 되고 그러면서 측만증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무릎을 90도로 꺾은 자세, 의자 높이를 조절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고개를 뭐 숙이는 것보다 약간 드는 게 좋은데 이제 허리가 일직선으로 바로 되고 무릎이 90도로 된 자세가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숙여서 물건을 들어 올릴 때도 허리를 지렛대 삼아서 들어 올리는 것보다는 무릎까지 숙여서 이렇게 무릎과 허리 힘을 동시에 이용해서 들어 올리는 자세를 취하는 게 좋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측만증 교정 운동은 스트레칭입니다. 환자분들이 이제 항상 물어보시는 게 내가 허리가 왼쪽으로 삐뚤어졌는데 이렇게 그러면 반대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삐딱하게 앉으면 그게 바로 맞춰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면 더 나빠집니다. 오히려 그냥 정중앙 바른 자세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이런 뭐 여러 가지 스트레칭 자세 이런 것들은 이제 병원에서 물리치료실이나 운동교정치료실 이런 데서 또 안내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린 나이에 측만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병이 생기고 나면 그걸 다시 돌린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이제 뭐 한의원, 접고론 이런 데 가면 손으로 만져가지고 삐뚤어진 걸 바로 잡고 틀어진 걸 교정해준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람 몸이 누가 만져줘가지고 그게 틀어진 게 바로 잡아진다. 이렇다면 그만큼 쉽게 부러질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사람 몸이 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측만증이 뼈 자체가 틀어진 게 바로 잡아지기보다는 이런 측만증으로 인해서 그 물리치료, 교정치료, 운동치료를 하게 되면 측만증으로 인해서 이렇게 휘어진 뼈에서 각도가 심한 쪽은 근육이 늘어나게 되고 반대쪽은 움츠러들게 돼 있는데 그런 근육을 바로잡아가지고 근육의 긴장을 풀어줌으로 인해서 근긴장이 풀어지면서 어느 정도 근육에 의해서 더 심해지는 측만증을 교정해주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환자분들한테 처음에 오실 때 제가 좀 비관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 같지만 뼈가 틀어진 건 쉽사리 바로잡아지지 않습니다. 일단은 더 나빠지는 걸 예방하고 얘가 자라면서 더 나빠지는 걸 예방을 하고 근긴장으로 인한 그 측만증을 운동치료를 통해서 교정하면서 최대한
조금 약간의 교정과 그리고 최대한 나빠지는 걸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생기기 전에도 마찬가지고 생기고 난 이후에도 치료 목적으로 바른 생활 습관과 바른 자세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빠른 진단이 중요합니다. 더 심하게 나빠지기 전에 일찍 발견을 하는 것이 좋고 요즘은 뭐 다행히 초등학생들도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병원으로 의뢰가 되는 편이고요. 일단 측만적으로 진단이 되시면 병원과 친해져야 됩니다. 자주 와서 검사를 하고 심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보조기 같은 걸 착용을 하더라도 그것이 싫다고 이렇게 기피하는 게 아니라 거기 치료에 순응해서 잘 따라 주셔야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세 및 생활 습관과 더불어서 꾸준한 운동 치료가 중요하고 이게 하루아침에 나빠지진 않았습니다. 아무리 측만증이 이제 뭐 어느 순간 발견돼서 모르다가 알게 되는 병이라고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나빠지진 않았고 따라서 하루아침에 나빠지지 않은 게 뭘 한번 뭐 주사를 한번 놓는다, 물리치료를 한번 맞는다 이래서 하루아침에 좋아지지는 않을 것이고 꾸준한 교정치료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노인성 측만증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기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기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환자분의 삐뚤어진 것을 교정하는 교정하는 이런 물리치료, 운동치료 뭐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수술적 치료가 더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수술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수술의 목적 자체가 틀어진 것을 교정하는 게 아니라 환자의 통증을 교정시켜 주는 것이다. 이런 것이 차이가 있겠습니다. 예, 여기까지는 이제 뭐 강의를 드리고